안녕하십니까, 엔드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작업한 전체 레이아웃 작업, 그 다음에 문자 입력, 축척 지정 작업에 이어서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도면의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고 도면 그 중심선과 은선, 자,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선의 종류, 그 다음에 선 종류의 간격들을 변경해서 도면을 완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 다룰 명령어들을 살펴보게 되면 레이어를 설정할 수 있는 레이어 명령, 도면층이 되겠죠, 레이어는. 그리고 객체의 특성을 변경할 수 있는 chp, rop,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dim 명령, 자, 치수를 입력을 하고 유형을 바꿀 수 있는 DDI의 명령, 그리고 수평 치수 horizontal, 수직 치수 vertical, 반지름 치수 radius, 지시선 LEA, 그리고 지름 입력할 수 있는 DIA 명령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지정하는 내용이 그 변수가 있습니다. 자, dim ASO라는 변수와 dim C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에 대한 지정은 자, 문제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강좌에서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작업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의 외형 틀과 그 다음에 창을 구분을 해서 그 문자를 입력하고 축척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레이어를 지정하기 위해서 LAYER을 입력을 합니다. 자, 엔터 키를 눌러주게 되면 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레이어는 무시를 하시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자, New Layer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름에 MODEL, 자, MODEL은 여러분이 문제 요강을 보시게 되면 레이어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자, 요강을 보시게 되면 색상은 7번이 되어 있습니다. 흰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레이어를 만드시고 이번에는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CENTER. 자, 색상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색상, 자, 기존의 내용이 있군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가 기존에 있는 내용은 다른 명령어로, 다른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다시 한번 레이어를 만드시고요. CENTER이 되겠습니다. 자, 컬러는 3번이 되겠고요. 자, 중심선은 센터 라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라인 타입의 컨티규어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다음에 센터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자, 만약에 없다면 로드를 이용해서 꺼내 오시면 되겠죠. OK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치수에 해당하는 레이어, 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시고 dim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는 색상은 1번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라인 타입은 자, 일반 기본 내용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View 명령에 의해서 만든 창은 자, 레이어를 New Layer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이름은 MVIEW가 되겠습니다. 자, 색상은 4번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문제를 잘 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시고 시험 장소에서 문제를 요강을 잘 보시게 되면 선의 색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잘 참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그 이외에 해당하는 것들은 0번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여러분이 숨은 선이 있습니다. 자, 레이어 버튼, 뉴 레이어 버튼 클릭하시고 HIDDEN, 자, 색상 컬러는 자, 클릭을 하시고요. 2번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선에 대한 종류는 일반 기본적인 선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레이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OK 버튼을 눌러주셔서 종료를 하시고요. 자, 레이어를 변경을 하셔야 되겠죠. 자, 객체의 외형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모델 창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CHP ROP가 되겠죠. 자, CHP ROP 엔터 전체 외형선을 선택을 합니다. 자, 물론 중심에 해당하는 선. 자, 일단은 전체 선택을 하시고 엔터, LA 엔터, MODEL 엔터, 한 번 더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 색상이 흰색이기 때문에 변형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레이어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심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CHP, ROP, 엔터, 그리고 중심선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엔터, 자, LA, 엔터, CEN, TER, 엔터,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색상이 변경돼서 센터 레이어로 변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HP, ROP, 엔터, 다시 한번 음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탑뷰에서 원이 되겠고요. 자, 프론트 뷰에서는 이렇게 아래 선분이 되겠습니다. 엔터 키를 눌러주시고 LA, 엔터, 그리고 HI, DD, EN, 엔터, 엔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레이어, 즉 선의 종류, 자, 센터 라인과 히든 라인의 크기가 너무 간격이 좁기 때문에 화면상에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LTSCALE로 입력을 하시고요. 자, 이때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0.8 정도를 입력을 하시면 그림처럼 간격이 커져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레이아웃 1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서 보시면 좀 창 크기가, 그 선의 종류 크기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모델에서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레이아웃 상태에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원활한 작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LT, SC, ALE, 엔터 0.3 정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델 창에서 변경을 하지 마시고 바로 레이아웃 1번 창에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중심선, 히든선에 해당하는 내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또 다른 레이어를 문제강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는데,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자, P 스페이스로, 자, PSPAC를 입력을 하셔서 도면 공간으로 설정을 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 도면에 그 화면 보다는 창이 있습니다. 자, CHP, ROP, 엔터, 도면 창의 경계를 선택을 하시고요. 엔터, LA, 엔터, MVI, EW, 엔터. 한 번 더 엔터키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M뷰 창으로 만들어진 외형선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필요 없는 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분,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에디트에서 클리어를 눌러서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M뷰로 만들어진 창은 화면상에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LA, YER 엔터키를 누르셔가지고 도면층에서 자, M뷰에 해당하는 창을 프리즈 버튼을 눌러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M뷰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이 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레이어를, 그러니까 그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M 스페이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MSPAC 엔터에서 각자의 창으로 좌표계를 이동을 합니다. 자, 일단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먼저 문제 유광, 즉 권고사항에 보시게 되면 dim 변수가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dim ASO 엔터, 자, on을 입력을 하시고요. on 확인을 하십니다. on, 그 다음에 dim CEN 엔터, 자, 확인을 하시고요.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유형을 보시게 되면 변수에 대한 지정은 확실하게 입력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치수의 유형을 지정하기 위해서 DDIM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 치수 유형 관리자가 나타나게 되면 자, 변경을 하시고요.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기본 스타일 유형, 기본 치수 유형 관리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뉴 버튼을 눌러서 이름은 기본적으로 입력을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임의로 결정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컨티뉴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전체에 대한 그 내용은 자, 치수 유형 관리자에서 치수선, 치수 보조선,
자, 등을 보시게 되면 일단 치수선에 따른 내용 중에서는 크게 변경할 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심볼 N 화살표도 크게 변경할 부분이 없고요. 자, 텍스트에서는 문자의 크기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텍스트 하이트. 자, 이 도면이 출력이 됐을 때 문자의 크기를 지정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한 2.5 정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선 위에 치수가 입력돼야 되기 때문에 버티칼 텍스트 플레이스먼트에서 버티칼을 어버브로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먼트를 자, ISO 스탠다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fit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전체 크기를 4배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4를 집어넣는 이유는 여러분이 앞에서 각 창에 해당하는 크기가 4분의 1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4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텍스트에서 입력한 높이가 출력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소수점 이하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유니트에서 프리시전을 0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어떤 치수 유형에 따른 옵션이 설정이 되게 되는 것이 되겠죠. OK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이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현재 치수 유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Set Current를 눌러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클로즈를 눌러서 대화 상자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dim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프론트 뷰에서는 특별하게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원에 따르는 지름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시선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LEA 엔터에서 지시선의 시작점을 클릭을 하시고, 자, 오스냅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 클릭 엔터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때 지름 표시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C를 입력을 하시고, 자, 지름이 60이 되겠습니다. 60 엔터를 입력하시게 되면 그림처럼 지름 표시가 나타나고 문자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프론트 뷰에서 또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HOR을 입력을 하시고 OR 엔터. 자, 첫 번째 오스냅을 눌러주고요. 첫 번째 점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점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위치점을 클릭을 합니다. 엔터키를 눌러주면 그림처럼 치수가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연속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CON 엔터. 다음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를 클릭을 하시고 엔터키를 눌러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CON 엔터. 다음 점 클릭 엔터키를 눌러주시고 전체 치수를 쓰기 위해서 HOR 엔터. 자, 첫 번째 포인트 클릭, 두 번째 치수 보수선의 위치를 클릭을 하시고 자, 위치를 설정을 합니다. 자, 되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그 문자의 크기가 작고 또는 화살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DDIM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1번 스타일 유형을 변경하기 위해서 Modify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이때 문자의 크기를 3 정도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자, 그리고 화살표의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Symbol and Arrows에서 마찬가지로 화살표의 크기를 3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OK, Set Current, Close 눌러주시게 되면 화살표와 문자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수직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VER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 클릭, 다음 점 클릭.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조금 다시 한번 VER 엔터, 시작점 클릭, 다음 점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선의 위치를 클릭을 하시고요. 엔터키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전체 높이가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하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원 기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제가
LEA 지시선에 의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시작점을 클릭을 하시고요. 다음 점 클릭, 엔터키를 눌러주고 %C 60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지름 표시하고 60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프론트 뷰에 해당하는 그 치수를 입력을 해 보았고요. 이어서 라이트 뷰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뷰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수평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HOR을 입력을 합니다.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를 클릭을 하시고 치수선의 위치를 클릭한 다음에 자, 엔터키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치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CON 엔터, 다음에 두 번째 점 클릭 엔터, 다시 CON 엔터, 치수 보조선의 두 번째 점 클릭 엔터. 자, 그리고 전체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HOR 엔터, 치수 보조선의 첫 번째 점 클릭, 다음 두 번째 점 클릭하시고 전체 치수선을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치수선의 위치를 클릭을 하시고 엔터. 자,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직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VER 엔터. 자, 그리고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 클릭, 다음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를 클릭을 하시고 위치점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 그리고 연속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CON 엔터, 이렇게 점을 클릭하시고요. 엔터. 다음 다시 한번 연속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CON 엔터, 치수 보조선의 두 번째 점을 찍어주시고 엔터키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치수가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호가 있습니다. 이 호의 각도를 지정하기 위해서 각도, 자, 각도의 표시는 ANG라는 내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지시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LEA 엔터를 하시고요. 자, 오스냅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점 클릭, 다음 점을 클릭하시고 엔터. 자, 각도를 입력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자, 이 호의 각도가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D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 30도라는 것이 입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사선이 있습니다. 사선. 자,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선은 각도를 입력하기 위해서 ANG가 되겠습니다. 엔터키를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선 클릭, 수직선을 클릭을 하시고 자, 보시면 이렇게 각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문제 요강을 보시고 그 각도의 위치를 판단한 다음에 위치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준 다음에 다시 한번 각도의 위치를 클릭을 하시면 그림처럼 각도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수를 문제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치수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이 만든 치수선의 그 레이어를 지정하기 위해서 자, 딤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ESC 키를 눌러 주시고요. CHP, ROP 객체의 특성을 변경할 수 있는 CHP, ROP 엔터. 그리고 자, 모든 치수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시고 각 뷰에 해당하는 모든 치수선들을 선택을 합니다. 자, 탑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선택을 하시고 자, 엔터키를 눌러준 다음에 자, 어떠한 내용을 변경할 것인가. 그래서 LA 엔터. 자, 치수에 해당하는 레이어는 딤이 됐죠. 자, 딤 엔터. 한 번 더 엔터키를 눌러서 자, 딤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모든 내용의 도면에 각 창에 해당하는 도면에 치수를 입력을 했으면 문제 요강을 보시면서 틀린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그렸던 내용에 이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자,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내용에 문제 유형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똑같이 치수를 입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레이어를 설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레이어를 설정을 할 때는 반드시 도면에 대한, 선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선에 대한 색상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자,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도면이 완료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 도면을 저장 명령에 의해서, 세이브에 의해서 자, 저장을 하십니다. 뭐 바탕화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문제 시험 장소에서 제공하는 내용으로 저장을 하시고, 파일 이름은 수험 번호가 있습니다. 224433 저장을 하시겠죠. 저장된 파일은 여러분이 그 문제 요강 창에 나와 있는 그 화면에서 그 파일을 찾으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시면, 전송을 하시면 모든 내용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좀 더 반복적으로, 자, 만약에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 했는데 수정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수정을 하셔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하시고 업로드 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완성된 파일을 그 시험 채점자들이 받아서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시간을 유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른 그 내용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